안녕하세요. 표건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헤럴드에서 의뢰한 블랙아웃 기간의 여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율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자, 먼저 역대 선거 사전투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입이 돼서 가장 높았던 사전투표율 중에 최고치는 2020년 21대 총선이었습니다. 26.69%였고요. 대선으로는 19대 대선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던 2017년 대선 때 26.06%로 21대 총선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21대 총선이 가장 높은 26.69%를 기록했고요. 그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오늘 시간대별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최종 투표율 집계가 나왔습니다. 17.57%. 제가 아침에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집에서 6시 좀 넘어서 이제 떠나서 7시 타임에 출연을 하다 보니까 그래프에서 보시는 7시 0.58% 저 수치를 보고 대략 감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기준으로 잡았던 지난 21대 총선의 저 시간대의 수치하고 0.58%의 7시 타임의 투표율 계산해 봤더니 대략 한 1.4배, 1.5배 정도 돼요. 그렇다면 21대 총선의 첫째 날 마감 투표율 12.14에다가 1.4 내지 1.5로 곱하면 딱 18%가 나오거든요. 참 통계는 신기하죠. 쭉 가서 지금 녹화 직전에 마감된 오늘 첫날 최종 투표율이 17.57%. 제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난 20대 총선 최종 투표율이 26.6%였잖아요. 거기다 1.4배, 5배 곱하면 대략 37 내지 8%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략 35에서 40%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또 하나 이제 기준은 여론조사를 최근에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 한 것을 귀동량 해보니까 본투표보다 사전투표 때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본투표가 한 3분의 2, 사전투표가 3분의 1 정도 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점점 사전투표,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때 개표 조작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당대표도 그렇고 사전투표 하자. 그래서 첫날 각 당의 후보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들도 했고,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부담컨대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또 날씨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한 37, 8%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블랙아웃 이전에 최종 여론조사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이 그래프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조사한 전화 면접 6건, 또 ARS 11건, 총 17건의 공표 여론사를 종합 집계한 결과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붉은색 그래프입니다. 43%, 이재명 41%로 2%포인트, 사실 오차 범위 내죠. 윤석열 후보가 박빙 우세 상황이고, 물론 이 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자고 하면서 사퇴하기 전에 이루어진 조사들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8%가량 지지율이 나왔고요. 심상정 후보는 3%로 좀 저조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 세대별 지지율 추이네요. 늘 그렇듯이 40대, 50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상황이었었고, 60세 이상은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는 거의 동률. 이 추세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0대 같은 경우가 당최 윤석열 후보 리드를 이재명 후보가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대략 지금 4대3 추세인데, 여성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나오는데 남성들이 이른바 이대남들이 여전히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지역별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서울이
한 5%포인트 윤석열 후보 리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블랙아웃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후보 사퇴하고 나서 그냥 강원도로 가려고 했다가 서울로 가서 유세를 했던 이유가 바로 서울이 많이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포인트 박빙 열세 지역이라는 거죠. 사실 서울에서 이겨야 또 전국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가장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지역 서울입니다. 근데 아직은 좀 열세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경기 인천은 팽팽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오차 범위 내에 살짝 앞서가는 이 두 지역이 인구가 아주 많죠. 서울도 많고 그다음에 경기 인천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거의 팽팽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은 충청 지역은 윤석열 후보 이제 아버님의 고향이라고 해서 줄곧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섰었는데 조금 붙었다가 다시 약간 오차범위 내에서 한 3%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고요. 호남 지역은 이재명 후보가 꽤 지금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사실 한 50%대의 지지율, 실제 득표는 60% 초반. 왜냐하면 그때 안철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결국 보수 색채를 계속 띠다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후보 때보다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합보다는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반면에 문재인 후보 시절보다는 좀 더 많이 지지를 나타내고 있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때 양강구도로 치러졌을 때는 호남에서 70% 정도의 지지율, 그리고 득표는 80% 했었죠. 근데 지금 다자구도다 보니까 그래서 호남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조금씩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 반면에 영남권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대구 경북에서 20%의 득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보다 높죠. 이재명 후보가 경북 안동 출신이다 보니까 고향이라는 그런 배경 이유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는 조금 앞서가고 있고, 다만 부울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본인의 고향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 40% 득표를 했는데 그때보다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대구 경북이 고향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조금 부울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조금 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영남권은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고 호남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결국은 수도권에서 결판이 난다. 그래서 서울 민심이 향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선 이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결과와 실제로 바뀐 적이 있나요? 실제 바뀐 적이 노무현 대통령 때 빼고는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정몽준 후보하고 D-25 때 단일화를 했었고, 한 달 전 상황을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것인데, 저게 주로 이제 한국 갤럽 겁니다. 왜냐하면 리얼미터는 2007년 대선부터 설립이 돼서 여론조사 했기 때문에 2002년, 97년 데이터가 없어서 한국 갤럽 거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요. 대체로 D-100, D-50, D-30 그때 앞서간 후보가 다 당선이 됐고요. 다만 노무현 대통령만 정몽준 후보하고 D-25 때 극적 단일화를 하면서 반전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사실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구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전례에 따르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워낙 격차가 다른 때보다 붙어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출마했을 때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붙었을 때 그때도 이제 3.6%포인트 차이로 격차가 났는데, 실제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딱 하루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마지막 TV 토론 날 문재인 후보 살짝 앞섰는데 TV 토론 끝나자마자 국정원 여직원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중간수사 발표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면서 다시 여론이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은 그때 경찰의 발표가 없었다면, 중간수사 발표가 없었다면
골든크로스가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좀 아쉬움을 피력하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격차가 막 1, 2% 막 붙어 있는 조사도 있고, 물론 이제 리얼미터 기준으로 한 5%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전례에 따르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막판 역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뭐, 정치는 생물이고 언제든지 또 전례가 깨질 수 있다는, 스포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 기자님이 스포츠부에 또 많이 계셔가지고 9회 말 역전 홈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죠. 네. 10회 말 11회 뭐 15회까지 가는 경우도 아니, 있고. 12회까지. 12회까지 바뀌어. 예전에는 15회까지도 있었어요. 젊으시니까 별로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희 때는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블랙아웃 기간의 첫 조사입니다.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선거법상 지금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볼 수 있는 비선거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오늘부터 내일 모레 계속 이 추이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올라가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괴를 같이 하니까. 또 잘못한다는 부정평가가 올라가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3월 3일부터 4일 블랙아웃 기간 첫날과 그 다음날 어제와 오늘 조사한 1000명 조사입니다.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가도 없습니다. 이거 선거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긍정평가가 42.8%, 부정평가가 52.7%. 이거는 저희가 블랙아웃 기간 마지막 날 보도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부터 추이를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오늘은 이제 원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로 이제 그렸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추이로 꺾은 선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거법 저촉에 받지 않는 문항 3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이념 성향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보수, 중도, 진보. 저희 리얼미터가 작년 이제 말에는 이걸 숏 버전, 유튜브 숏 버전으로 매일 이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희소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묵혀놨다가 블랙아웃 기간에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자, 중도가 36.4, 보수가 26.0, 진보가 25.3. 저희가 이제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마지막 조사에서 보수가 27.8이었는데 보수가 그때보다는 1.8%포인트 낮은 수치. 중도가 36.2였는데 36.4. 거의 비슷합니다. 진보는 24.1이었는데 25.3. 역시 사전투표 시즌이 되면 역시 진보층이 조금 결집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조금 나타난 것 같고요. 또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후보 사퇴를 하면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후보 단일화 연대 철회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고 정몽준 후보 집 앞에 가서 초인종 눌렀는데 안 나오고 그러면서 상록수 부르면서 우리가 투표하러 가자면 이랬던 그런 분위기가 지금 오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진보 진영이 약간 결집하는 현상. 이것도 내일부터는 좀 꺾은 선 그래프로 추이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진보가 조금 더 결집하는지 보수가 결집하는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가 이 조사를 왜 했냐면 2012년도에도 그렇고 2017년도에도 그렇고 이러한 구도로 물어보면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받는, 진보 진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높게 평가받는, 그래서 양강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이런 유형의 질문 그리고 답변이 실제 대통령 차기 지지도 하고 굉장히 유사한 궤를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추이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의견이 45.3,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의견이 44.9. 와, 0.4%포인트 차이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제가 세미나에 가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51대 49, 잘 모름을 빼니까
점유율을 계산하니까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실제 신상정 후보하고 나머지 허경영, 뭐 조원진, 김경재 후보 등등 합치면 한 10%포인트 아마 못 미칠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90에서 95%를 분모로 하고 나머지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나눠 가질 텐데 대략 이런 구도 45대 45 싸움인데 지금 현재 지표상으로 마지막 블랙아웃 기간 전에 발표된 한 2%포인트, 3%포인트 격차로 치면은 지금은 한 48대 46 혹은 49대 47 뭐 이 정도 분위기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이것도 내일 또 조사해서 추이로 꺾어선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대략 마지막 날 본투표 때까지의 분위기를 아마 알 수 있을 텐데 이 조사가 아마 저희가 대선 본투표 3월 9일 전에 3월 7일, 8일 그 즈음에 이 지표가 굉장히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랙아웃 기간의 첫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택수 대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